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 주식을 좋아하는 부주아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하면은 백신 접종이 지금 상당히 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7월 1일자로 체육시설이나 식당 이런 곳에 영업 시간을 12시까지 좀 연장시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 했는데, 갑자기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그래서 7월 8일로 일주일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상가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부동산 쪽에도 상가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장사를 갖다 다시 좀 재개하시려는 분들도 좀 많이 보이시고. 그런데 지금 그동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영업 부진 좀 있었죠. 영업 장사를 원활하게 하지 못했고, 영업 시간 자체도 제한이 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모임도 4인까지만 허용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영업하는데 좀 여의치가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동안에 자영업 하시던 분들이. 그래서 그로 인해서 차임을 좀 연체하신 분들도 좀 계세요. 제 주변에도 좀 많이 계시고, 근데 폐업까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는 정상적인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고 정상적인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분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지금까지 연체했던 임대료와 그 다음에 폐업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과연 어떻게,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폐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이 방송을 열었으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혹시라도 자영업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도움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우선 기존의 임대차 보호법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어떻게 돼 있고 그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은 차임의 연체와 계약의 해지, 갱신 청구, 이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상가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좀 변경됐죠. 이제 10년간의 계약의 갱신 요구권이 있고, 이 주택 같은 경우는 2년입니다. 처음 계약한 날짜부터 10년 동안은 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 동안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택 월세 같은 경우는 2기의 연체. 이 상황이 발생하면은 임대인은 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가 있는 사유가 되죠. 그 외에 재개발, 재건축이나 아니면 임차인이 무단 전대를 했다거나, 아니면 고의해서 심각한 손상을 일으켰다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이럴 경우는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구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현존하는 3기 연체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연체가 3기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다 갚은 거죠. 이제 장사가 좀 안 돼서 3기 연체를 했었는데 과거에 이 연체를 다 갚았어. 그럼 현존하는 연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연체 사실을 존재하면은 갱신 청구의 거절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3기를 연체를 한 게 있으면, 그러니까 한 달 연체하고 내고, 한 달 연체하고 내고 해서 토탈 계약 기간 동안에 3기 연체 사실이 있으면은 임대인 경우에는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미 갚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과거의 사실까지도 포함해서 토탈 3기 연체가 된다고 하면은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가지 조금 이것도 구분해야 될 게 있는데, 과거 연체 사실로 인해서 계약의 기간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2년 계약을 했는데 과거에 3개월 연체가 있었다고 해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이 계약을 해지를 주장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갱신 청구하고 계약의 해지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약의 해지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팬데믹 상황이 이제 코로나 전국이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바뀐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 중에 하나가 이제 특례법을 적용시켜줬죠, 나라에서. 2020년 9월 29일부터 시작해서 21년 3월 28일까지 이 기간에 연체한 차임이 있어도 연체한 차임으로 보질 않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특례법을 규정해놨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팬데믹 기간에는 특례법을 적용시켜줬는데, 2020년 9월 29일부터 21년 3월 28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연체했어도 연체한 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걸 갖다 좀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연체를 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단
근데 2020년 9월 29일 이전, 그러니까 9월 28일까지 3기 연체가 있다거나, 아니면 21년 3월 28일 이후 3월 29일부터 3기 연체가 해당되는 경우는 계약의 해지나 갱신 요구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이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도 내가 계약의 연체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임차인 분들도 이 부분을 아셔야 될 게, 채권을 갖다가 내가 연체한 이 채권 채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소멸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협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돈을 갖다 지불하시거나 하셔서 이 채권 채무는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연체된 사실이. 그걸 갖다가 혼동하지 마시고 채권 채무는 그대로 존재한다, 존속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럼 임차인이 팬데믹 기간 중에 계약기간 해지는, 계약기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해지는 가능한가? 임차인이, 이건 임대인이 요구한 게 아니라 임차인이 요구한 거죠. 장사가 너무 안 되고 힘드니까, 나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만 하고 나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게 가능한가? 이걸 갖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13조 4항에 보면은 당사자 중 일방이, 그러니까 당사자 중이죠. 당사자 중이면은 임차인이 되고 임대인이 둘 다 되는 겁니다. 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법령의 개폐, 이쪽에는 그전까지는 뭐 음식점을 할 수가 있었는데 법령이 바뀌면서 음식점을 못하게 되든지, 안 그러면은 이 구역에서는 뭐 여러 가지 법들이 바뀌면서 도저히 뭐 장사할 여건이 안 되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도시계획이죠. 이거는 뭐 신도시를 뭐 계획하든지 뭐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화재, 홍수, 폭동, 뭐 전쟁,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게 3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한 후 본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 기간, 이 질병 코로나 이 기간도 과연 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가 있는지, 이게 지금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지방법원이죠.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의 법률과 코로나19라는 사태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좀 내렸거든요. 내렸는데 지금 항소가 진행 중이죠. 이제 하급심이기 때문에 상급심으로 진행되고 나중에 뭐 대법원까지 갈 것 같아요. 이 판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됐고 다툴 여지도 많고 쟁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까지 가서 전원 합의 판결이 내든지 뭐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아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또 있어요. 법무부에서는 5월 24일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및 집합 제한 조치를 받은, 그러니까 이거는 질병이 너무 급작스럽게 퍼지고 막 이래서 정부에서 이제 영업 정지를 내린 거죠. 영업을 하지 말라고.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중대한 경제 사정의 변동, 그러니까 너무 형편이 어려워져서 도저히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됐을 경우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계약에 해지할 수 있다고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5월 24일 예고했으니까 지금 뭐 처리가 되면은 통과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 뭐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영업자들한테 뭐 지원 자체도 조금 해준 면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차임을 연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임대인분들이 월 차임을 감액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는 뭐 안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나쁜 분들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분들도 뭐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한 거죠. 그분이 나쁜 건 아니죠. 뭐 차임을 그대로 받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 기간 동안에도 장사 잘 되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뭐 여러 군데 뭐 식사를 하러도 가보고 뭐 해봤지만 장사 잘 되고 뭐 번호표 뽑아서 기다리시는 음식점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도 뭐하고, 그 감액을 안 해주신 분들이 나쁘다고 하기도 뭐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정상적인 이 차임을 받으신 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연체된 차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임차인분에서 상당히 억울할 거예요. 정상적으로 장사를 못하는 와중에 임차인 임대료는 그대로 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되실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이 분들이 뭐 불법이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하나 하자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임차인의 차임 연체는 이 부분은 이제 명도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하셔야겠죠. 임대인분들은. 그리고 이제 임차인의 퇴거를 진행할 겁니다. 아마 이제 임차인은 더 이상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거를 진행하고 동시에 차임의 청구를 갖다도 진행하셔야겠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종료가 돼서는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차임을 갖다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임의 청구 소송도 동시에 진행을 하시죠. 그러고 이제 지급 판결을 받게 되면 이제 판결이 내리겠죠.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라. 그렇게 하면 이제 채권의 압류와 부동산 압류, 뭐 동산의 압류를 진행하고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사람 사는데 이렇게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서로 간에 뭐 다툼과 대립으로 인해서 물질적, 정신적 고통, 뭐 시간이 뭐 굉장히 많이 진행하게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되면 뭐 소송 진행되면 뭐 3개월, 6개월 뭐 진행되고 또 뭐 다시 뭐 항소 들어가고 그러면 뭐 6개월, 뭐 1년 이 기간 동안에 뭐 서로 피곤하죠.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상가나 점포를 갖다가 마음대로 임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임차인이 돈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피곤합니다. 이게 진행한다고 해서 뭐 서로 간에 얻을 게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분도 자기의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시고, 그래서 합의에 이르고, 임대인분은 임차인한테 조금 배려를 해주셔서 몇 달간은 뭐 렌트프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거는 나중에 장사가 되면, 정상화가 되면은 조금씩 갚는 걸로 뭐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제가 봐서 제일 원만하게 합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드릴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번에 한시적인 특례 규정과 그 다음에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뭐 부분적으로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기존에 장사하고 계셨다가 연체되신 분이나 지금 연체된 차임 때문에 조금 피곤하신 임대인 분들이나 이 방송 보시고 원만한 합의하시고 도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예, 그럼 이걸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